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또 집회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추운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어머니가 눈에 수술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해서 부산을 지금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죠. 이재명 도지사님도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재명 도지사님도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첫째는 이재명 도지사 형님,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교통사고 3일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건강보험 진단. 이재선 형님이 교통사고 발생 3일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분당 경찰서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우리도 지지자지만 똥파리 새끼들이 나름대로 어떤 국회의원들이랑 인맥이 네트워크가 있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핀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난리를 폈다는 것이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집회를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회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기소단 게 총 3가지잖아요.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우리 진단을 위해서 강제 구인 절차인데 이것을 강제 입원이라고 극화시켜 가지고 분당 경찰서가 성남지청하고 같이 기소 의견으로 1심을 진행시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장동, 그 다음에 선거 공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사 사칭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형님 정신병원 입원이 과연 문제가 되냐, 법적으로. 이게 가장 법적 논란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연달아서 보도가 되는 형 이재선 씨 보도를 보다 보면 오히려 형 정신병원 문제는 오히려 법적 쟁점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 이재명 도지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재명 도지사한테 불리한, 그러니까 반대 정파 한나라당이었던 애들, 한나라당 지방자치 부시장이라든가 한나라당 경찰서 서장 경찰서 관련자들, 이런 애들이 유출한 정보들이 대부분 이재명 도지사한테 불리한 증거들이었는데, 최근 재판이 임박하면서 오히려 형 정신병 관련해서는 이재명 도지사한테 유리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분당 경찰서가 형 정신병원 관련 교통사고 전 3일 전에 자살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이 중대한 사건 1년 전도 아니고 6개월 전도 아니고 3개월 전도 아니고 불과 3일 전에 초근접한 날에 정신병 진료를 받으러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은 일반 개인 사적 사문서도 아니에요. 공문서란 말이야. 엄청난 중요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언론에 말을 안 했냐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형이 정신병이 구체적으로 유발되고 증세가 심해된 것은 이 교통사고가 중요한 인자, 그러니까 중요한 원인이 돼서 형님이 정신병원이 극심하게 유발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교통사고 유발 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냥 가벼운 증세는 있었지만 그 전에는 전혀
정신병이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는 이 이벤트,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하고 이것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 사고 전에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형 정신병 입원 문제를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이죠. 이것을 고의적으로 어찌 보면 기소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찰의 행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잖아요. 이재선 씨가 누군가 카톡을 나누는데 그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뭐 박인복 씨가 한 것도 아니고 이재선 씨 본인이 스스로 카톡을 통해서 자기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거를 자백에 가까운 명확한 증거이자 팩트인데 이 단순한 두 개, 오마이뉴스나 뉴스원에서 보도한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형님은 정신병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될 이재명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걸 방지해야 될 이재선이라는 그 친족관계 이거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하나의 그 불쌍한 정신질환자로 이재선 씨를 본다면 경찰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기소 의견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고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기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증거를 경찰서에서 이런 증거를 확보했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출받았어.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정신병 강제 입원이라고 기소를 했단 말이야. 이건 너무너무 악의적인 거지. 누군가의 지시, 외압이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워낙 날짜가 2012년이냐 13년이냐 뭐 14년이냐 16년이나 이렇게 날짜가 혼동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을 응원해 주시는 유튜브 중에 적폐청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계속 형님 정신병원 문제 관련해서 날짜 문제를 계속 언급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자, 유튜브에 적폐청사님이라는 우리 그 이재명 지지자님이 계시는, 저도 예전에 한번 적폐청사님을 한번 이렇게 링크를 한번 걸어준 적이 있는데, 꼭 검색하셔서 이번 그 뉴스원에서 보도한 그 이재선 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3일 전에 그 진단을 받고, 그리고 2012년에 있었던 이런 이재선 씨 정신병원 관련 문제, 그리고 김혜경 씨와 조카의 그런 통화 문제, 강제 입원을 시키니 많이, 그 다음에 뭐 백화점에서 난동 부린 사건, 그리고 직원이 입원을 한 사건, 그 다음에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난동 부리는 사건, 그리고 2014년에 결국은 박인복 씨와 그 다음에 이재선 씨 딸에 의해서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건, 이런 일련의 시간의 흐름을 적폐청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일목요연하게, 저도 한번 정리를 하다가 뭐 그런 재주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적폐청사님이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꼭 한번 보시면 이해가 단숨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적폐청사님은 이거를 있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워. 이거를 파일로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 뭐 동영상을 스트리밍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파일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이재명 도지사 비서실에 이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왜? 물론 이재명 도지사님 이거를 재판부에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물론 당연히 주장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일일이 날짜, 뭐 요일 이거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뭐 당사자이긴 하지만 날짜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적폐청사님이 그 정리하신 내용은 뭐냐면,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도된 내용 있잖아. 그 보도된 내용, 이거는 재판부도 거짓을 못해. 일반인들도 거짓을 못해. 왜? 언론에 보도가 된 팩트이고 공신화된 자료니까 재판부가 가장 좋아하는 자료들이야. 이런 언론의 공론화된 자료,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적기관이 제출한 자료, 이런 자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저표청사님은 이 자료를 조사하셨잖아요. 그 조사하신 그 신문 기사들을 전부 다 스크랩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저표청사님 그 영상 있잖아요. 올리신 거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대로 통째로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 법관도 이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너무 서로 주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머리가 박이 터질 거야. 재판관도 법관도. 그러니까 이거를 딱 영상을 딱 틀어주면 시기별로 시간별로 언론 보도별로 쭉쭉쭉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간접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류들 있잖아요. 그 신문 기사들을 첨부를 해주면 돼. 그럼 완벽한 이재명 도지사 이재선 형님에 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재명 도지사님 하늘이 좀 덥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몇 가지 뭐 연말 연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모임에서 여러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서 자신의 의견도 막 표현을 많이 하셨고, 대선 주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를 했고, 형 정신병원 관련한 거에 점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형 정신병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뭐 질문을 하니까, 임세원 교수 있잖아요. 그 피살되신 분,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피살되신 분, 뭐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요. 타이밍이 뭐 이런 재판에 임박해서 일어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하면 또 욕하겠지. 아니고 불행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이재명을 욕할 게 아니라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임세훈 교수를 언급하면서 정신질환 관리,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방치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꼭 사고가 나야지만 이렇게 경각심을 갖느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님도 이거를 아마 관련 자료로 저도 부탁을 드렸지만 재판부에 자료로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형 정신병 관련 문제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큰 이슈가 되고 법적 다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쉬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 분당 경찰서가 이 사건, 형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 이게 너무너무 자료가 많다는 거죠. 3일 전에 무슨 뭐 에피소드, 정신질환 에피소드, 뭐 스타워즈 에피소드도 아니고 정신질환 에피소드, 뭐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이재선 씨가 자기 카톡으로 지인하고 나누면서 43년 반전에 자기가 자살 기도를 시도했다. 정신병원 상담을 면담을 하면서 고충을 토로하면서, 그리고 뭐 어머니 폭행과 관련해서 검찰 기소 의견에서도 형이 정신질환에 의해서 경하게 처벌한다. 기소유예 처벌한다. 이렇게 자료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과 반대 정파에 있는 애들, 이재명을 시기하는 애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적폐로 활동했던 서울대 뭐 병원 의사들이 하는, 이재명 적대 세력들이 하는 그런 진술들은 오히려 이재명과 이해 대립 세력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걸 배척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해요. 오히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하려면 대장동이나 검사, 사칭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리꾸리한 걸로 이재명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오히려 들 정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일 어제 뭐 국회의원회관에서 난리가 아니었죠. 문파 라이브인가요? 문파 라이브 에이드? 뭐 해가지고 뭐 슬로건이 뭐 대통령을 구하자. 연병. 대통령을 망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미친놈들아. 거기 누가 참석했나요? 삼성의 아들, 삼성의 건아들, 삼성의 사나이, 김치훈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방상으로 하고 골프 치고, FTA, 신자유경제, FTA 타결 주도해가지고, 중소상공인들 다 말아먹고, 분양가 공개, 적극 반대하는 이런 김진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 아닙니까? 분양가 공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기업 편에서 활동하고 대기업 족벌 체제를 하도록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애가 누굽니까? 김진표 아닙니까? 거기서 또 뭐 코요태의 뭐 운명인가요? 뭔가요? 춤추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까지 좋아. 응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꼭 수준 떨어지게 해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국민들은 지금 어렵다고, 경기 어렵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거기 금배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집하지, 장소, 의원회관에서 춤추고 함성 지르고 박수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이 똥파리 새끼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아이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인 거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하는 그 팟캐스트 한 애들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재명을 깠다는 거야. 팟캐스터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그 새끼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도지사를 언급했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모임에서 이재명을 깠다는 거야. 성남에 조폭을 파고 있다. 모든 조폭의 뒤를 캐고 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람은 쫄지 않고 나가겠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지금 이 집회가 이재명 사도 집회입니까?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절반은 전부 다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다고요. 이 한 줌도 안 되는 똥파리 새끼들아.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는 세금 낭비충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 안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박수치고 한호성 지르고 거기서 모여서 이재명을 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라니까 이 멍청한 것들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쇼킹한 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트위터가 남긴 내용인데요. 이 유튜브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본 거야.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다는 거죠. 읽어줄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가 어제 행사한 유튜브로 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 또한 눈물이 나려고 그런 당. 이놈의 주책맞은 눈물은 아무 때나 쏟아정.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어제 행사 유튜브로 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 또한 눈물이 나려고 그런 당. 이놈의 주책맞은 눈물은 아무 때나 쏟아정. 유유. 연병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를 유튜브로 지켜봤다는 거야. 그리고 1부, 2부, 3부까지 진행을 했고 3부에서 이재명을 조폭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재명을 때려잡겠다. 조폭의 뒤를 캐고 이재명을 때려잡기 위해서 쫄지 않겠다. 이런 구호를 하고 있는 팟캐스터들이 있는 이런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자,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구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회를 지켜봤으면서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 입장 표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시하셔야 돼요. 우리 촛불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의 정치적 동지들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분열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제가 열심히 2019년도에 열심히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치적 동지들이나 촛불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행태라든가 분열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의 제거 배후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의견을 표시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큰 이재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문재인의 핵심 지지자 등 드릴 텐데 거기 물론 당원도 있지만 전부 다 어떤 지구당 금배지들 당협위원장들 뭐 이런 애들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영업자들 거기 모인 애들이 문재인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의 찬양을 듣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발언된 이재명에 대한 이런 공격성 멘트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이제는 저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집회 구호에 명확히 구호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이는가? 이게 항상 궁금했잖아요. 거기 삼성도 있고 적폐 세력도 있고 문재인 떨거지들 그 있잖아요. 전해철을 비롯해서 경기도 경선이라든가 이런 선거에 불복종하면서 이재명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이 삼성의 어린 양들 이런 애들에게 이런 떨거지들에 대해서 경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공정한 재판 바란다 이런 현수막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재판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공정하게 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논리를 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끌고 들어와야지만이 언론의 이슈를 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 관련해서 그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한 건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재판이 10일에 잡혀 있고 14일 2차 재판이 있고 17일 날 3차 재판 연속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빨리 끝내고 이재명 도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사법부를 신뢰하는 멘트를 했어요. 재판 담당하는 법원 집 앞에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에 십상이다면서 법원 앞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멘트를 날렸죠.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자, 이것은 언론적인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거를 당연히 해야 돼. 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법부 재판부에 가면 이재명 도지사가 욕을 얻어먹어. 박근혜처럼 박근혜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태극기 부대를 욕하는 것처럼 재판부나 이재명을 맡아도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음해하는 세력들은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이 재판부 앞에서 이렇게 막 시위하고 집회하면은 태극기 집회로 동시에 치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연막 작전을 쳐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봐. 그러나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스피커로 크게 올리거나 하면은 재판부 자체가 생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피커 소리 올리고 그러면 좀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집회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론들이 엄청나게 카메라를 대고 집힐 텐데요. 저는 그 현수막에다가 공정한 재판 바란다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재명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가장 최상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의사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재명 재판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재판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한다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정도의 사태까지 접어들어야지만 이재명이를 구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똥파리 천명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조폭과 연관돼 있으니까 이재명이를 제거를 하겠다. 조폭을 파고 있고 그 조폭의 뒤를 캐고 있으며 이재명이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문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문파 라이브, 에이드, 연벽, 팟캐스트라든가 극렬 지지자들 다 모인 핵심 지지층들. 문재인의 문꿀 오소리, 개소리, 연병하는 애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를 라이브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런데도 이재명에 대한 이런 공격성 멘트에 대해 다음 멘트를 안 하시면 공범이자 동조자 아닙니까? 이재명 공격 대열에 동참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는 막장이 아닌가 싶어요. 재판 열심히 선고되면 끝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는. 거기에 우리가 신사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물론 제가 그 뒤 감당하는 문제에서는 다음에 시간 나서 다면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선고되면 끝이에요. 모든 활약을 집중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핵심 방법으로 슬로건이나 현수막에 삼성을 거론해도 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게임이 어려워져요. 형 정신병원은 당연히 워낙 증거가 워낙 출중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대장동이라든가 이거 뭐 과거형 발언을 했다, 수익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이 말꼬투리 한 단어 갖고 지금 문제 삼는 건데, 기계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유죄라니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공선법 위반 사건에 저는 재판부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입에서 발언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와대 또는 친노의 이 전해철이나 이런 외부 압력, 이 떨거지들의 압력, 삼성의 압력을 받는 이런 사법부가 어떤 오판을 내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형 정신병원 관련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안 돼버릴 수가 있다. 워낙 증거가 명확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정신병원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했던 애들은 전부 다 이재명하고 정치적 이해 반대 세력들이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형 정신병원 문제는 오히려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기자 사칭이라든가 대장동 사건 이런 말꼬투리 하나, 그건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말 잘못한 거거든. 미래형을 과거형으로 말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오히려 재판을 오히려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판단하기 쉬워. 수익을 얻지 않았는데 얻었다고 말해버리는 건 명확한 법 위반이거든.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재판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국민들에게 광고하기도 좋아. 허위 진술했다고. 이재명이가. 오히려 형 정신병 문제보다는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말꼬투리 하나 잡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기계적인 해석이 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형 정신병 문제는 반대 증거가 지금 너무나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장동이라든가 기자 사칭 문제가 오히려 돌풍의 핵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벌였던 이 행태 작태들, 여러분들 반드시 비난하고 이거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을 죽이는 거야. 멍청한 것들아.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거기서 춤추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진짜 별종도 이런 멍청한 것들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집회 구호에 대해서 좀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재명을 욕먹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사법부를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 행동일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표현하지만, 저는 그래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에 수많은 인파들이 와가지고 법원을 압박하게 주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경찰은 권력의 노예가 됐지만 우리 검찰은 믿어본다 했죠. 근데 검찰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검찰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신뢰한다고. 연병 아니라니까. 이 권력의 돈의 노예가 된 이 사정기관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법기관 저는 더 악랄하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구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일날 자 걱정됩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시간도 없고 지금 너무 촉박해. 찰 시간도 있고 해서 너무 촉박해서 제가 좀 두도 없이 말을 했는데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웃을 일이 아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김진표가 지금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아무리 최고위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 지사에 출마까지 했고, 돈과 권력, 그리고 관료로서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놈이 아닙니까? 그런 애를 막 1000명이나 되는 그 문재인 그 핵심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김진표를 여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지금 시대 상황이냐 이겁니다. 저는 노무현을 망친 김진표 아닙니까? 재벌의 노예로 만든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FTA로 노무현을 망친 인간 아닙니까? 우리 경고해야 합니다.